자, 우리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끝내러 갑시다. 예. 오늘 시간거리 속도하고요. 뒤쪽에 농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좀 어려워. 예. 유형도 많고. 예. 잘 익혀주도록 하세요. 여기 기말고사 시험범인가? 그렇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은 24km가 떨어진 두 지점에서 테리와 서연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한다. 여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보는 문제는요, 이렇게 거리가 결정이 돼 있고 서로 마주보고 출발을 해서 만난대요. 그러면 둘의 이동 거리의 합이 24km가 된다. 그 식을 세우겠죠. 일단 두 명이니까 테리하고 서연이 시간, 거리, 속력. 자, 일단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테리, 서연이 마주보고 출발. 테리의 속도는 5km/h, 서연이는 3. 그랬을 때 테리가 걸은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테리가 걸은 거리를 x, 얘를 y라고 놓고 식을 어떻게 연립해서 구해야 될까? 일단 테리가 걸은 시간은 5분의 x고 서연이가 걸은 시간은 3분의 y인데 둘이 출발해서 만났다라는 건 같은 시간을 걸었다는 소리가 되겠지. 시간은 같을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걸은 거리의 합은 24km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다. 그지?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은 시간은 똑같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볼까요? 밑에 있는 문제도 같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 자, 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만날 때까지 20분이 걸렸다.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고 할 때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래. 얘는 좀 다르다.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주어진 스타일은요, 다 속도를 가르쳐줬거든. 속력이 얼마인지 가르쳐줬는데 지금 얘는 속력을 구하라는 거야. 일단 예. 자,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해서 누구? 윤지, 민준이. 근데 얘도 3.6km 떨어진 거리를 둘이 가서 만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걸은 시간은 똑같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표현이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가 600m를 걷는다 그랬으니까 민준이의 속력이 2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윤지의 속력을 x라고 그러고 민준이의 속력을 y라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식은요, y는 2x가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또 문제에서요, 미터하고 분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이 분이고요, 단위 거리도 미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걸은 거리의 합은 3,600이 되겠네. 자, 그런가 얼마를 걸었대? 둘 다 시간을요, 얘도 20분, 얘도 20분 걸었다고 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더라? 우리 거리는 위에 있잖아. 밑에 속력하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거리를 구할 때는 시간 곱하기 속력, 얘네들이 곱해서 20x, 얘네들이 곱해서 20y, 얘네들이 합친 게 3600. 그래서 두 번째 식이 20x 더하기 20y는 왜 이래? 3600. 이렇게 식을 세워서 둘이 연립해서 써줘야겠다. 예. 자, 여기서부터 좀 약간 식이 다른 걸로 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예. 얘네는 마주보고 걸은 유형이었는데요. 그 다음 유형은요,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자,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m로 학교를 향해 출발하여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자, 일단 얘도 시간 화면 이동을 했는데 자, 형하고 동생의 시간, 거리, 속력을 일단 표식으로 만들어 보면 형의 속력은 50이야. 얘도 분하고 미터로 돼 있지. 예. 그런데 동생의 속력은 자전거 타고 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200m로 학교를 향해 출발하여 학교 정문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가는데 걸린 시간을 봐요. 둘이 걸을 거리가 똑같다, 그죠? 거리가 둘이 똑같을 거야, 그죠? 그리고 속력이 주어졌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자, 거리를요. 얘를 x라 그러면 x하고 y는 같겠네, 그지? 그러면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0분의 x. 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0분의 y가 되겠지, 그지? 근데 시간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 24분이 차이가 나는 거지. 누가 24분 더 간 거예요? 형이 24분 더 간 거지. 동생이 자전거로 달려서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형이 간 시간은 동생에 걸린 시간 빼기 2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x 값하고 y 값이 똑같으니까 뭐시? 그냥 풀면 되는 거네. 얘는 어떻게 돼? 이걸 위아래에 4를 곱해서요 200분의 4x는 200분의 x 마이너스 24 넘어가면 200분의 3x는 24가 나 뭐 틀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렸잖아. 24분. 소리하네. 자, 그래서 얘가 24. 요거하고 요거 약분해서 8이라고 하면 x는 1600이 되네. 그죠? 학교까지 거리가 1600m가 되겠네요.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예. 요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50분에 1600 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럼 요거 약분하고요. 얼마야? 32분이 예.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네. 좀 아까 풀었던 거랑 선생님 좀 다르게 푸는 것 같긴 하다. 잠깐만. 다시 풀자 이거. 자, 여기를 선생님이 이거라고 놨는데요. 얘를요, 여기를 좀 다시 식으로 세울게요. 자, 지금 구하라는 게 시간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형이 걸린 시간을 x라고 그러고 동생이 걸린 시간을 y라고 놓고 식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x하고 y는 어떻게 돼요? 형이 걸린 시간은 동생이 걸린 시간 더하기 24분이 되겠지, 그죠? 시간을 x라고 놓으면. 그리고 형이 이동한 거리는 50x.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200 곱하기 y 플러스 24. 이동한 거리가 같게 되는 거지, 그치?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쏘리. 자, 선생님 오늘 잠이 좀 들겠나 보다. 네. 다시요. 자, 동생이 이동한 시간을 y라 그러면 거리는 200y가 되는데, 자, 얘네 둘의 관계는 같다가 되는 거고, 그지? 거리는 같잖아. 그리고 시간은
형이 간 시간은 동생이 간 시간에 24분을 더해줘야 되지. 요걸 둘이 연립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연립하면요, 요 식을 양변을 50으로 약분하면 x 4y가 되니까 x에다 4y 집어넣으면 4y는 y 더하기 24가 돼서 3y가 24니까 y는 8이 되고요. y는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32가 나와서요. 이게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2분이 되겠네, 그지? 시간도 선생님이 잘못 세웠다. 선생님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맑지가 않지? 이유가 뭘까? 자, 그 다음 문제. 창민이하고 희수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각각 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경주로 가기로 하였다. 자, 창민이도 가고, 그 다음에 희수도 가고, 시간, 거리,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창민이는 80km로 달리는 버스를 탔고요. 그 다음에 희수는 100km로 달리는 승용차를 탔어요. 예. 그 다음에 창민이가 시속 80km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40km를 갔대. 40km를 갔대요. 그러면 몇 분이 걸렸을까? 2분의 1시간이 걸렸겠지. 시속 80km로 40km를 달렸으니까. 그러면 창민이가 걸린 시간보다 희수가 걸린 시간은 2분의 1시간이 더 적을 거야.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야?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식을 어디서 세워야 돼? 얘네들이 이동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겠지, 그지? 그러면 창민이가 걸린 시간을 x라 그러고요, 희수가 걸린 시간을 y라 그러면 창민이가 달린 거리는 80x, 희수가 달린 거리는 100y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x하고 y는 어때요? 창민이가 간 시간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80km 달리는 버스를 타고 40km를 간 후에 출발을 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30분 후에 희수가 출발했으니까요, 창민이가 간 시간은 희수가 간 시간보다 2분의 1시간이 많겠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서 식이 어떻게 돼? 20으로 나눠주면 4x는 5y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바로 4를 곱하자. 그럼 4x는 4y 더하기 2. 4x에다 5y를 집어넣어주면 5y는 4y 더하기 2가 되니까 y는 2가 되겠다. 그치? 그럼 x는 2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치? 거리를. 그러면 y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y에다 2를 집어넣으면요 200km가 둘이 만난 지점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머리가 맑지가 못하네. 예. 여기까지 일단 부탁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유형은요, 원형 모양의 트랙을 원형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형 모양으로 갈 때, 원형 모양으로 갈 때는요, 예, 그 둘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는 건요, 둘의 이동 거리의 합이 트랙의 한 바퀴가 될 때죠. 예, A의 거리하고 B의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나는 거고요. A의 거리에서 B의 거리를 빼서 한 바퀴 차이가 나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나게 되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난다는 건 둘의 이동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돼야 되잖아, 그죠?
요즘 쇼트트랙 영상들 좀 올라온 게 있던데 지금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그 중국 가서 게임 시작했지 그죠? 네? 근데 막 열심히 달리면 한 바퀴도 잡을 것 같아 그죠? 어? 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 뭐냐면 어떤 중국 선수 하나가 초반에 막 열심히 달려갖고 한 바퀴를 돌아서 따라잡아서 후미에 붙은 거야. 근데 1500m인가 그래. 그럼 1500m를 한참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붙었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막 도는데, 막 도는데 마지막 바퀴 돌 때 종 치는 거 알지? 어? 그래갖고 마지막 바퀴를 들어갔는데 이 중국 선수가 한 바퀴를 더 돌았으니까 이 중국 선수 기준으로 그 종을 친 거야. 근데 앞에 달리는 선수들이 이게 마지막 바퀴구나 하고 한 바퀴 돌고는 더 안 도는 거야. 그래서 중국 선수가 우승한 일이 한 번 있었대요. 착각을 한 거지. 중국 선수가 한 바퀴를 따라 붙어서 만난 거지, 그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요, 예, A의 거리 빼기 B의 거리가 한 바퀴가 되면 둘이 만나겠네요. 자, 이걸 한 문제만 풀 텐데요. 둘레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하고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 15분 후에 만난대.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만나고요. 다른 방향으로 돌면 3분 후에 만난대요. 그럼 다른 방향으로 돌 때 만나는 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야, 형의 속력을 X라고 그러고 동생의 속력을 Y라고 했을 때 형과 동생의 속력 X, Y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같은 방향으로 돌면 다른 방향으로 돌면 형이 3X 가고 동생이 3Y를 가서 이 거리의 합이 한 바퀴 1.5km.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속이야? 분속이야? 어디 보자. 분속으로 계산해서요. 분속과 미터로 계산을 하자. 단위 시간을요. 분과 미터로 계산하면 얘가 1500이 되겠네. 자, 근데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만난다니까 형의 15분 동안 이동 거리에서 동생의 15분 동안 이동 거리를 빼주면 한 바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개 세워갖고요. X, Y를 구하는 문제였다. 그죠? 풀기는 되게 쉽네. 이거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3으로 나눠주면 X 더하기 Y는 500. 얘를 15로 나눠주면 X 빼기 Y는 100. 그러면 위에서 아래 더하면 2X는 600이 되니까요. 형의 속력은 300이 되고요. 분속 300m. 동생의 속력은 분속 200m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네요. 오늘 말도 잘 안 나오고 씹히고 이거 큰일이네. 자, 그 다음 문제는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요, 강물의 속도 때문에 배의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배의 속력을 X라 그러고 강의 속력을 Y라고 하며 거슬러 올라갈 때 가는 속도는 X 빼기 Y가 되겠다. 그치?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 반대는 뭐니? 강의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가 되겠네요. 자, 배를 타고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5시간이 걸렸대. 야, 거슬러 올라갈 때 속도는 X-Y잖아. 그런데 이렇게 5시간을 가면 30km인 강을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근데 강물을 따라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3시간이 걸렸대요. 그때 속도는요, X 플러스 Y가 되겠지, 그치? 그게 30km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면서 풀어주면 되니까요. 이 유형이나 이 유형이 좀 다른 유형이긴 한데 식 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 갖고요. 배의 속도와 강물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자, 밑에 한 문제 더 보도록 합시다. 밑에 문제 보면 배를 타고 길이가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면 배의 속도를 x, 강물의 속도를 y라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x 빼기 y가 되고 따라서 내려올 때는 x 플러스 y가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다 올라간 거죠. 근데 지점 사이의 거리가 10km니까 얘가 10이 되는 거고요. 강물을 따라 내려올 때 속도는 x 플러스 y인데 그때는요 30분이면 2분의 1시간이면 10km를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요걸 풀어주면 강물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요거 양면에 2를 곱하고요. 둘이 더해주면 2x는 30이다. x가 15가 나오니까 y는 5가 나오겠네. 강물의 속도가 시속 5km가 되겠다. 예. 근데 2번에 뭐라 그랬어요? 일단 1번은 5km/h가 되겠네. 이 종이배가 1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얘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이 5인데 거리는 1km를 가야 되니까 5분의 1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에서요 몇 분이 걸리냐고 했으니까 5분의 1시간은 5분의 1 곱하기 60분이 되니까요 12분이 걸린다고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다. 그죠? 예.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는요, 우리 1학기 때 많이 작년 1학기 때 봤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기차가 다리를 건넌다, 터널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기차의 길이 더하기 다리의 길이나 터널의 길이가 돼야 되겠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이 기차의 길이가 800m인 다리를 건너는데 23초가 걸리고 4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3초가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차의 속력을 구하래요. 뭐야? 기차 길이도 안 가르쳐주고 기차 속력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기차 길이를 x라 그러고 기차 속력을 y라 그러면 자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3초가 걸린다 그러면요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려면요 800 더하기 x만큼을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때 23초가 걸린다 그랬으니까 기차의 속력이 y니까 이동 거리는 23y가 되겠네. 그지? 단위 시간은 어떻게 돼? 시간은 초고요. 그리고 거리는 미터로 풀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속력을 미터 퍼 초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4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려면요 400 더하기 x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기차의 속력이 y고요 시간은 13초가 걸리니까 이거 13y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400은 10y, y는 40. 그런데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 퍼 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차의 속력은 40m 퍼 초가 되겠네요. 초속 40m가 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하나 보죠. 길이가 300m의 화물 열차가 이번에 화물 열차의 길이를 가르쳐줬네요. 어느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60초가 걸리고요. 150m인 새마을호는 이 다리를 2배의 속력으로 27초 만에 통과한다니까 얘는 다리 길이를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다리 길이를 x라고 놓고 화물 열차의 속력을 y라고 놓고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길이가 어느 다리의 길이가 x인데 300m의 화물 열차가
이 다리를 통과하려면 이동거리가 300 더하기 x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화물열차의 속력을 y라고 놨으니까 60초 동안 달린 거리는 60y가 되겠다.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요. 길이가 150m인 열차가, 그럼 150m인 열차가 다리를 완전히 건너려면 이만큼을 이동을 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런데 시간이 얼마 걸렸대? 27초 걸렸대. 그런데 이 새마을호는 속력이 2배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 세 가지 유형이 앞에 것들하고 좀 다른 유형이었어. 선생님 앞에 거 풀 때는 선생님 표 형태로 만들어 갖고 식을 만들었잖아. 근데 얘는 유형이 딱 이렇게 정해진 거야.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다른 방향으로 돌 때. 그지? 두 번째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강물을 따라 내려올 때. 세 번째 유형은요. 예. 기차가 다리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 이동거리는 기차 길이에다 다리 길이나 터널 길이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로 이렇게 식을 세우고 있대. 그래요. 일단 이 유형 문제를 잘 익혀보시도록 합니다. 유형 3개를 딱 풀어주세요. 10분 정도 또 드리도록 할게. 그 다음에 유형 3개밖에 없는데 문제를 7개를 풀어야 됩니다. 3개인데 7개를 풀어야 돼. 2개, 3개. 자, 일단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식을 소금의 양에서 하나 소금물의 양에서 하나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8%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 그러면 자, 8% 소금물의 양을 x g 그리고 5% 소금물의 양을 y g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섞어서 300g을 만들었으니까 8% 소금물과 5% 소금물의 양의 합은 300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요 8% 소금물 x에는요 x 곱하기 100분의 8만큼이 소금인 거지. 그치? 8%가 소금이니까 더하기 5% 소금물 yg 안에는요 y 곱하기 100분의 5만큼이 소금인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소금의 양은 6% 소금물 300g이니까 얘는 300 곱하기 100분의 6만큼이 소금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소금물의 양에서 식 하나, 소금의 양에서 식 하나 세워갖고 풀어주시면 x, y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8% 소금물은 몇 그램 섞었는지 구하라니까요. x를 구하면 되겠지. 답은 x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네. 자, 밑에 문제로 가보면 밑에 문제 똑같은 스타일 문제인데요. 물을 또 섞는다고 돼 있어요. 6% 설탕물과 15% 설탕물을 섞은 다음에 물을 더 넣었대. 그래서 8% 설탕물을 600g을 만들었는데 6%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 설탕 6%랑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라니까요. 6% 설탕물을 3x 섞었으면 물은 x g 섞은 거야. 그리고 15% 설탕물의 양을 y라고 얘기를 하면 얘도 똑같이 설탕물에서 식을 세우면요 3x 더하기 y 더하기 x가 몇 퍼센트 소금물 얼마야? 설탕물? 600g 8% 소금 설탕물 600g이 된 거예요. 그러면 6% 소금물 3x g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은요 3x 곱하기 100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15% 설탕물 y g 안에는요 y 곱하기 100분의 15만큼이 설탕이 되겠지. 설탕의 양의 합은요 8% 소금물 600이 되니까 600 곱하기 100분의 8이다. 이렇게 설탕물의 양에서 하나 그리고 설탕의 양에서 하나 식 2개 세워서 풀어주는 유형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문제는 이 센이라는 책이 사실 처음 만들 때 각 학교의 그 시험 문제들 나온 걸 이렇게 모아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 이런 유형을 또 내고 이런 유형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문제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서 교과서 풀 때는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는 유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천이 돼서 이게 처음 나온 게 20년쯤 된 것 같아. 그때와는 또 다른 유형도 있고 해요. 아무튼 각가지 유형이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유형은 또 다른 유형이네. 자,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 소금물 A를 200g, B를 300g 섞으면 8% 소금물이 되고 A를 300, B를 200 섞으면 10% 소금물이 된다. A, B의 농도 차를 구하려니까 우리는 A의 농도를 X라고 놓고요. B의 농도를 Y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보죠. 자, 그랬을 때 A를 200g 섞고 B를 300g 섞으면 8% 소금물이 된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 8% 소금물이 얼마가 되겠어? 500g이 되는 거지. 500g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보면요. 자, X%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00 곱하기 100분의 X. 그 다음에 300 B는 Y%잖아. Y% 소금물 300g에 있는 소금의 양은요 300 곱하기 100분의 Y가 될 텐데 이게 8% 소금물 500g이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00 곱하기 100분의 8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지? 이번에는 A를 300g 섞는다 그랬는데 얘는 X%잖아.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왜 그니? 이거. 그 다음에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은요 200 곱하기 100분의 Y만큼의 소금이 있을 거고 얘 역시 10% 소금물이 500g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500 곱하기 100분의 10만큼의 소금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식을 세워서 풀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문제였어. 자, 그 다음 문제. 맨 밑에도 같은 스타일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가 각각 400, 600이 있는데 두 소금물 A, B에서 200g을 덜어낸 것을 바꾸어 섞었대. 이건 뭔 소리냐면 소금물 A의 농도를 X라고 그러고 B의 농도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A가 400g이 있고 B를 600g이 있는데 이 문제가 문장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전해져 있지 않은데요. 얘를 200g, 얘를 200g 섞으면 몇 퍼센트가 된다? 6% 소금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6% 400g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게 200하고 400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섞으면 7% 소금물이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 문장이 그런 뜻이라는 걸 알아내기가 좀 힘들게 써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A의 농도를 X라 그러면요 거기 200g에 있는 소금의 양은 200 곱하기 100분의 X. 자, 농도가 Y인 소금물 200g면 역시 200 곱하기 100분의 Y만큼의 소금이 있겠지. 그런데 이거 둘이 섞으면요 6%가 되는데 그러면 400g일 거고요. 농도는 100분의 6이 되는 거지. 식을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 소금물 200, B 소금물 400을 섞으면 200 곱하기 100분의 X만큼 소금이 있을 거고요. 400 곱하기 100분의 Y만큼의 소금이 있을 텐데 얘가 합치면 7% 소금물 600g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00 곱하기 100분의 7만큼의 소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는 방향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형. 자, 마지막 유형은요.
농도라고 꼭 얘기하긴 그러네요. 자, A라는 그 금속은 구리를 20% 갖고 있고 아연을 30% 갖고 있습니다. 자, A의 양을 Xg이라고 하고 B의 양을 Yg이라고 놓을 텐데요. 금속 B는 구리가 많이 들었고 아연은 10%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종류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를 200g, 아연을 150g 얻으려면 합금 B의 양이 얼마냐면 돼 있어요. 그러면 A 금속 Xg을 넣으면은요, 그 중에 구리는 X 곱하기 100분의 20이 구리겠지. 그치? 그리고 Y, B 금속 Yg에는 구리가 40% 있으니까 Y 곱하기 100분의 40. 요게 비금속에 들어있는 구리의 양이야. 그래서 두 구리의 양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00g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아연은 금속 A에는 아연이 30%니까 X 곱하기 100분의 30이 아연이고요. 자, 비금속 Yg 안에는요, 농도가 10%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10만큼의 아연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거 둘이를 녹여서요, 아연은 150g을 얻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걸 구해서요, Y 값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2번은 두 식품 A, B의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에서 열량 660kcal를 단백질 18g을 얻으려면 두 식품 A, B를 A양 X, B의 양을 Y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를 몇 g을 섭취를 해야 되니? 그런데 얘는 100g에 있는 양이 이거거든요. 그럼 1g에 들어있는 양은 각각 100분의 100과 100분의 180. 헐 100분의 4와 단백질은 100분의 3이 1g에 들어있는 각각 그 열량과 단백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Xg을 섞으면 자, 식품 A에 Xg을 섞으면 A가 Xg만큼을 식품 A를 양을 그렇게 하면요, 그때 열량은요 100분의 100 X가 Xg에 있는 열량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식품 B를 Yg 섞으면 여기에는요 100분의 180만큼의 열량이 들어있다고.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얼마나 돼야 되는데? 660kcal가 되려면 XY를 얼마를 섞어야 되는지 식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요, 이 식품 A에는 1g에 이만큼이 들어있으니까 Xg에는요 100분의 4X만큼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거고요. B 식품에는 100분의 3만큼 들어있는데 그걸 Y만큼 섞었으니까 100분의 3Y만큼의 단백질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단백질의 양이 18이 돼야 된다. 자, 아무튼 얘는 100g에 들어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걸 다 100으로 나눠서 1g에 들어있는 양으로 선생님 체크를 해준 거야.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요,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고 오히려 더 쉬워.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문제 풀어드린 문제 후딱 풀고 오늘도 우리 테스트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풀어봐요.